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괜히 지금 접근했다가 힘든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는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오늘은 한국 조선해양이 왜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뭐랄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메모를 해둡니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와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데이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제가 주제들을 쭉 적고 내가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업로드를 하면 3시 정도 되겠죠? 결국엔 다 하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왜 다르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잠깐 터치하고요. 고점 이후 하락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변동성이 크죠. 썰 잠깐 얘기하고요. 한국 조선해양은 정말 IPO 때문에 떨어질까에 대해서 보고요.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침을 가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HLB의 묘한 분봉 흐름을 잠깐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봤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최근에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쳐도요. 고가권입니다. 최고점이라고 쳐도. 자, 코스닥은 이때 최바닥 찍은 이후부터 141.5% 상승했고요. 회색 선이죠. 코스피는 113.7% 상승했습니다. 둘 다 상승은 했지만 코스닥이 상승폭이 더 크네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저금리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성장주라고 했습니다. 성장주들은 보통 코스닥에 몰려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최근 흐름을 보시면 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이유에 따라 하락을 했었고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근데 고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은 전고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 인근에도 못 가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죠. 보시면 기울기가 코스피가 훨씬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그렸던 선입니다. 계속 그랬던 선이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데 최근에 트랩 스윙처럼 움직임을 보이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코스피가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추세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발생해야 되는데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전 세계건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뭐 괄목할 만한 성과는 테이퍼링이랑 금리는 크게 관계가 없어졌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달랬잖아요. 그리고 뭐 물가 인상이나 고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용 수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 AIT라고 하죠. Average Inflation Target이죠. 물가 인상이 진짜 2%가 거의 최바닥처럼 그렇게 고정이 되면 그때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칠게요. 금리 인상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에 약간 활기를 불어넣어줬죠. 그 상황에서 미중이 아니지. 아프가니스탄 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단기 채권들입니다. 단기 채권. 단기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최근에 글로벌 시황이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단기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니까 이거 뭐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가 1.53%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0.25% 떨어지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 똑같잖아. 근데 왜 코스피는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적게 떨어져 라고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 근데 코스피만 지금 최근에 전고점도 못 찍고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종목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만 조금 강할 뿐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다. 마이크론도 똑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죠. 미국에.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이슈가 발생했죠. 그런 것들이 코스피 상승을 제한하고 있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개인 투자의 성과를 좀 점검해 봤어요. 자, 기준은 8월 6일입니다. 코스피가 고점 부근이었죠. 완전 고점 아니었어요. 제가 일단 찍은 날짜 그때입니다. 뭐 그 전후로 해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9월 9일까지죠. 주가의 변동폭을 봤고 얼만큼 매수했는지 금액을 봤습니다. 삼성전자를 약 7.6조를 매수했네요. 예, 대단합니다. 개인 투자 돈 많네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아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 설명드렸죠.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일기간 코스피는 4.8% 하락했어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인데 동일기간 4.8% 하락할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 2배 이상 하락했다. NC소프트는 뭐 말해 뭐합니까? 25.8% 떨어졌습니다. 동일기간 동안.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 순서대로 소팅을 한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의 성적이 보이죠? 코덱스 레버리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1.8% 떨어졌죠. 동일기간 코스피 하락률을 보세요. LG화학 11.2%, 삼성전자 우 4.3%. 이건 그나마 선방했네요. 예, 확실히 우선주가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배당을 줄 거다라는, 배당을 많이 줄 거고 그런 것들이 여기 투자에 좀 보이는 거죠. 카카오는 11.7%.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액티브 펀드입니다.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마이너스 2.0%니까 동일기간 코스피보다는 선방했다. 예, 그 LG전자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현대차 6%, 롯데렌탈 20%. 이거는 8월 6일이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8월 19일인가 그때 상장했죠. 예, 8월 19일에 상장한 그 이후에 20%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솔 액티브입니다. 얘도 액티브고요. 자, 마이너스 1.4%. 액티브 펀드가 좀 그나마 낫네요. 예. 네이버는 10.2%.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고통의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한 이것도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날 고점에 잡았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날 고점에 잡았으면 그 당일에 변동폭만 해도 2, 3%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합치면. 그럼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손해를 보고 있겠죠. 한마디로 8월 6일부터 약 한 달이 넘게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괴롭다 지금.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개인 투자자실 거니까 제가 뭐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적극적인 매매는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오히려 인버스를 들어가면서 해지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벌어놓고 여기서 다 까먹습니다.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손해보는 구간이 횡보 구간이라고 합니다. 횡보 구간. 지금 보시면 거의 횡보입니다. 지금 거의 횡보하고 있죠. 횡보 구간. 그러니까 떨어질 구멍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저는 만약에 기술적 분석상 떨어져 버리면 헤드앤숄더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고 여기서 반등 못하면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약간 뭐 침소 봉대하는 게 아니에요. LG화학이나 인소프트 보세요. 그냥 대형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진짜 외국인 기관에 매매 동향에서는 가지고 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걔들은 뭉텅이 돈이 있잖아요. 호가가 뭐 만개가 걸려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만개 던져버리면 호가창 깨지고 스탑로스 나면서 스노우볼링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개인 투자의 성과는 굉장히 좋지 않다. 예, 평균적으로 코스피 동일기간 변동폭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가 보이네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신용 미수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NC소프트 보셨죠? 하락하는 구간 동안 신용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거 청산 나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단기 낙폭 과대한 거에 데드캡 바운스를 노리기 위해서 신용 미수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거 진짜 눈에 다 보이는 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월봉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지금 떨어져서 힘이 든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이만큼 상승해서 요거 조정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분들은 이때 들어온 거겠죠.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한 약간 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막 있었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선택이 이게 코로나 때니까 거의 뭐 이렇게 올랐는데 요거 조정 보인다. 다시 그려볼까요? 자,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올랐다가
요거 조정 보인 거예요. 자, 길이를 보세요. 길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상승폭에 비하면 건강한 조정이다. 엘리엇 파동에 의하면 한 40% 정도 조정까지는 그냥 파동에 속합니다. 파동에서 그냥 60%를 지지해주는 게 파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1파라고 치더라도 이게 좋아. 카카오는 미래를 바꿀 종목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거야. 그럼 엘리엇 파동에 속하는 거예요. 자,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까지 괜찮은 건데 1파라고 치더라도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다. 최근에 악재가 발생했지만 보시면 탐욕과 구태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다시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네요. 이 기업들이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겠죠. 자기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사회에 좀 기여를 하는 거죠. 편하게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편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건데 탐욕과 구태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기 악재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월봉에서 20월 평균까지 오면 매수할 겁니다. 네, 매수할 거예요. 제가 의견 드렸던 게 카카오는 이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급등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 뭐 내일 정도는 대득게 바운스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프레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매도랑 신용을 좀 파악해야 돼요. 예, 똑같은 얘기고요. 자, 한국조선해양 하락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지금 곧 현대중공업 IPO가 있죠. 그러면 야, 실질적인 조선사는 현대중공업인데 한국조선해양은 결국에는 할인율을 적용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자, 빨간색에 그 여기 네온을 씌운 게 그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들이 뭐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성중공업은 좀 다릅니다. 얘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해버렸죠. 유상증자랑 감자탕까지 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뭐 추세는 좀 비슷하다. 코로나 폭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하락하는 걸 보면 이 조선업들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조선업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종가 기준 32.4% 하락했습니다. 동일 기간 코스피는 2.95% 하락했죠. 코스피 하락도 있었지만 한국조선해양의 조정은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훨씬 컸다. 예. 근데 그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이 IPO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조선업 전체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럼 한국조선해양의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트랩 스윙 제외하고 이렇게 할게요. 대충 하겠습니다. 붙여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페일러 스윙 아닙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돌려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추세를 그리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여기를 보고 추세를 그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린 거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던 추세선이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추세 하단까지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매수하고 여기 매수했지 않습니까? 이건 트랩 스윙으로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매수했던 건데 실패했죠. 반등하다가 저항이 돼서 다시 떨어집니다. 이거 밑으로 좀 내리면 저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했죠. 그리고 다시 그 쌍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쌍바닥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야겠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지선까지 떨어지겠죠. 이렇게 8만원, 뭐 10만원 깨고 내려오면 이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면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요걸 좀 고려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라인까지 조정 보일 거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에서 그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들어왔던 게 이때였죠. 요 구간에서 들어왔습니다. 저 요 구간에서. 지금 상관이 없다. 사실. 자, 한국조선해양만의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볼 만한 게 현대중공업 IPO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에 들어갈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조선업에서 돈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이 현대중공업에 IPO 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빠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조선업 자체는 지금 악재가 없거든요. 유일한 악재가 그겁니다. 상승을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슈퍼사이클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조선해양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서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예, 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현대중공업으로 갈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좀 조선업이 좋다라고 2년 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폭락 이후에 가장 집중했던 게 조선업이었습니다. 아, 나 조선업 들어가야 돼.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온다라고, 이건 뭐, 예, 제가 오라고 한다고 올 만한 그런 말랑말랑한 사이클은 아닙니다. 그냥 조선업 자체가, 업태가 슈퍼사이클이 올 타이밍이었다라는 거고, 이제 기간상 슈퍼사이클 초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9월 9일이. 이 중요한 이벤트를 왜 언급 안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캘린더를 맨날 넣었었는데요. 캘린더를 넣었으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체크되어 있었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캘린더에 체크할 때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도였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분은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선물 옵션 만기일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언급을 안 해요? 이건 제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자,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럼 이 내 마녀의 날이 왜 위험한지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왜 조심해야 되죠?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그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이 큽니다. 근데 그게 폭락을 불러온 게 몇 번이 있나요? 이때까지 역사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통계 자료를 찾아봐도 없네요. 제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어차피 통계를 보여드렸겠지만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자, 보시면 뭐 네마니아날 지수 등락 추입니다. 뭐 마이너스 0.86% 떨어질 때도 있고요. 3.87% 떨어질 때도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죠. 예, 코로나라서 좀 약간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컸겠죠. 그런 거에 의한 등락률이었고, 나머지 부분 상승한 날도 있고요. 급등한 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마니아의 날 조심해야 된다. 네마니아의 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적이 많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논문도 많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옛날 논문이라서 뭐 10년 전 논문이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뭐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겠죠. 좀 바뀐 거는 우리나라가 파생시장의 규모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저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다. HLB의 묘한 분봉 흐름이 있었어요.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HLB를 제가 안 보고 있잖아요. 팔고 나온 이후에 안 보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죠. 분봉을 보시면 5분봉입니다. 5분봉. 자,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요. 이건 뭐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선입니다. 왜냐면 지지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저항 영상 올렸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움직임들을 가만히 재단해 보면 진짜 기술적 분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지지저항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가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반등하고 다시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요. 지지선 맞고 올라가고. 야, 이건 뭐 거의 미리 선을 그어놓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게 보이죠. 예,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예. 뭐 약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예. 이런 게 좀 보여집니다. 예, 기술적 분석이 그대로 흘러간다. 전 되게 안 좋은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안 좋은 구간이죠. 계속 저렇게 움직일까요? 자, 현재 미증시는 그냥 강보합권입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조정을 보였었죠. 그 외에 지금 미국채 3개월물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흐름. 그 시장이 흔들릴 때는 단기채를 보시면 됩니다. 단기채. 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침이시죠? 예, 아침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올린다고 보실 분은 많이 없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피로감이 크죠. 아까 제가 개인 투자의 성과를 보셨다시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투자하셨으면요. 옛날에 투자했으면 괜찮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괴롭다. 굉장히 괴로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 최근에 매매의 빈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시간이 문제고 좀 몰빵 매수만 하지 않으셨으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아침 되세요.